위기에 처한 해외 국민들에게 쓰라고 준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난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 유엔이 이미 5개월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또 한 번 대응 부실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난 1년 사이 뉴욕 38%, 뉴저지 56%, 코네티컷은 무려 12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놓고 미 정부와 언론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기자들은 새 지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집단 취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허드슨강 철도 터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정계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USC의 한인 데이비드 강 교수가 지난해 조교로부터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박사과정 학생과 미성년자에게 각각 성희롱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정부가 국토안보부와의 이민 단속 공조를 통해 올해 3,000명의 불법 체류자를 구금할 예정입니다. 이미 매달 평균 270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정원입니다. 재외 국민 사건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 국민들에게 쓰라고 책정했던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난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유엔은 이미 5개월 전부터 동남아 국가 범죄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정부 대응 부실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정된 무자력자 긴급지원 예산 5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1억 2,700만 원에 그쳐 75%에 달하는 3억 7,3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신체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한국 내 연고자로부터 도움받을 길이 없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긴급 의료비나 국내 송환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 신고 건수를 보면 2021년 6,400여 명에서 2023년 15,000여 명으로 늘었고 2024년엔 17,000여 명을 넘어서며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재외국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75%가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정작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캄보디아 현지 경찰관이 범죄를 당해 귀국할 경비조차 없었던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비로 항공권을 사서 귀국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이미 5개월 전에 동남아 국가의 범죄단지에서 벌어지는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사무소가 발표한 성명에는 범죄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됐고 해결을 위해 문제의 일부 국가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의 사본을 대한민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신원 파악이나 보호 및 지원, 보복 예방 등에 대한 각국의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며 각 국가들의 즉각적인 범죄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재외국민 보호는 단순한 외교 업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라며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범정부 차원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례는 지난 1년 사이 뉴욕 38%,
뉴저지 56%, 커네티컷은 무려 12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롱아일랜드의 로라 뮬렌 씨는 12살 때 처음 가족에게 팔려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으며 이후 마약 거래상에게 지하실에 감금되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You know, my mom was a sex worker, my dad was a trafficker or pimp. I was out there for 6 years. And when you feel so worthless or you feel like there's nothing else to live for, you just go with the flow. Like you just be like at the breakfast buffet and somebody would say, hi, how you doing? How's your night? And meanwhile, you're like, well, I just slept with 15 guys and I shot 18 bags of heroin. 그는 호텔과 모텔이 범죄를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rafficking is money. They're spending thousands of dollars weekly in these hotels and motels. Do you really think these big corporations want to lose that money? No, absolutely not. 이러한 이유로 뉴욕주에서는 호텔과 모텔 공용 화장실에 인신매매 신고 전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뮬렌은 현재 롱아일랜드 인신매매 협력단체의 선임 변호사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인신매매의 징후와 위험을 인지하고 생존자들이 삶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 보호와 대응을 위한 시도는 법정, 교도소, 기술연구소 등지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피해자를 다루는 뉴욕 최초의 인신매매 법원 에린코트에서는 11세부터 18세까지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을 범죄자나 비행 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보호하며 주거와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리 포터 판사는 지원이 없으면 피해 아동은 약물 중독, 사망, 범죄 기록 중 하나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롱아일랜드 교도소에서도 인신매매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포 카운티 교도소의 교도소 내 인신매매 대응 프로그램은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300여 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확산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도 역시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수사는 온라인 포식자와의 대화를 재현해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며 피해자 위치 추적, SNS 계정 분석 등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신매매 한라인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례는 지난 1년 사이 급증해 특히 뉴욕에서 38%, 뉴저지에서 56%, 커네티컷에서는 무려 128%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성 피해자들은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40%를 남성이 차지하고 2004년 이후 남성 피해자는 5배 이상 증가했지만 뉴욕 일대 법원 기록에는 남성 인신매매 피해자의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범죄 대응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계적 사각지대와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언론 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기자들이 출입증을 반납하고 단체로 짐을 싸서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방부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보도할 수 없다는 통제 지침을 내놓자 이에 반발한 것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가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놓고 미 정부와 언론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 출입기자단 40여 명이 어제 출입증을 반납하고 짐을 챙겨 국방부 건물을 떠났습니다. 국방부가 모든 기자들은 앞으로 장관 승인 없는 정보를 보도할 수 없고 정보 요청도 해선 안 된다는 보도 지침을 내놓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새 규정을 발표하며 서약서에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기자실에서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자들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든 기술 방송 장비를 철거하고 떠났습니다. 국방부 복도벽에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전단이 한때 붙었으나 곧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집단 취재 거부 사태는 80년 미국 기자단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56개 언론사 101명의 회원이 속한 펜타곤 기자협회는 새 규정을 제고해달라고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펜타곤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협회는 15일 새 규정은 국방 직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전 승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 대해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 어두운 날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보이콧에는
CNN, ABC, CBS 등 방송사부터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뿐만 아니라 AP, 로이터, AFP, 알자지라, BBC 등 미 국방부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외신들이 동참했습니다. 평소 트럼프의 강력한 우군이던 팍스뉴스와 뉴스맥스 등 보수 성향 언론사도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기자실에서 짐을 뺐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의 질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펜타곤 밖에서의 취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단 한 곳으로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인 원 아메리카 뉴스가 유일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취임 후 언론과 줄곧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2번만 열고 기자가 안내 직원 없이 국방부 청사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사에 대한 정보 유출 경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단 취재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그는 기자들이 피해자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방부가 할 일을 하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언론은 매우 부정직하다라며 헤그세스 장관을 두둔해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허슨강 철도 터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16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취소 위기에 놓이자 지역 정치인들은 경제에 타격을 주는 무모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상원의원이 20년간 추진해온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는 종료됐다. 그에게 끝났다고 전하라며 사업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We're terminating those programs and they're going to be terminated on a permanent basis. 총 160억 달러 규모의 허드슨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는 110년 된 기존 철도 터널을 대체하고 허리케인 샌디로 손상된 구간을 복구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혀왔습니다. 완공 시점은 2035년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 정책에 근거한 지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즉각 정치적 보복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복소심에 기반한 무모한 정치 행위라며 수십만 통근자와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 교통 시스템이 무너지면 동북부 경제 전체가 붕괴된다며 이처럼 근시안적인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저지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앤디 김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 터널은 민주당의 사업이 아니라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국가적 인프라 프로젝트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중단 선언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시캇 하이머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핵심 프로젝트를 망치고 있다며 수만 개의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후보인 미키 셰릴은 이 사업은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본 100년 된 터널을 복구하고 1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약 428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허드슨강 철도 터널은 보스턴에서 워싱턴 DC까지 이어지는 동북부 철도망의 핵심 구간으로 하루 수백 대의 암트랙과 통근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단으로 인해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USA 한인 교수 데이비드 강이 또다시 성희롱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해 조교로부터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박사과정 학생과 미성년자가 각각 성희롱과 성폭행 혐의로 강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USC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나영 씨는 지난달 25일 강 교수와 USC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차별, 인종차별, 보복,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 민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강 교수가 자신을 조교로 채용한 뒤 개인적인 가사노동을 시켜왔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애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강 교수가 결혼하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다며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고 이후 너는 후회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12시간 넘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공동연구 논문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교수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별도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익명의 피해자는 강 교수가 LA 사립학교인 필그림 스쿨의 이사이자 여자 축구팀 코치로 재직할 당시 15세 여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필그림 스쿨을 운영하는 퍼스트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오브 로스앤젤레스도 함께 제소하며 학교 측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USC 대변인은 강 교수는 이번 학기에 강의를 맡지 않고 있으며 학교는 성희롱과 차별 신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교수의 전 조교 김규리 씨 역시 지난해 8월 성희롱과 보복을 이유로 US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심원 재판은 2026년 3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스탠포드대와 UC 버클리를 졸업한 강 교수는 다트머스대 교수를 거쳐 2009년 USC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북핵 대응 전략을 다룬 저서 북핵 퍼즐의 저자로 한반도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나서 카운티 정부가 국토안보부와의 이민 다속 공조를 통해 올해 3,000명의 불법 체류자를 구금할 예정입니다. 이미 매달 평균 270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협정은 나서 카운티의 일반 경찰관에게 불체자로 판단되는 모든 주민을 체포하거나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나소 카운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미전국 최초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287G 공조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민자들의 피난처 지역으로 알려진 뉴욕주에서 보기 드문 행보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이 협정은 최소 10명의 카운티 일반 경찰관과 아이스 요원들을 교차 배치해 불법 체류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카운티 경찰의 지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스트 메도우 교도소에 50개의 방을 구금시설로 임대하며 구금자 1인당 1박에 195불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당국과의 공조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188명을 이스트 메도우 구금시설로 이송했습니다. 매달 평균 270명의 불체자들이 체포되고 있는 셈인데 가장 많은 체포자 수를 기록한 달은 437명을 체포한 지난 6월이며 지난 8월에는 363명이 체포됐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맨 나소 카운티장은 지난 14일 카운티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함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민자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불체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아이스와의 특별 협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3,000명의 불체자를 체포해 구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레이크맨 카운티장은 마구잡이 불체자 체포 작전이 아니다. 아이스와 나소 카운티의 단속 공조 작전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범죄 경력 불체자 단속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had a vast decrease in crime here in Nassau County. I think one of the reasons is that we have the most comprehensive agreement with ICE of probably any county in America. There is no fear here in Nassau County in the Hispanic American community. 아이스는 올해 지난 8월까지 롱아일랜드에서 전과가 있는 불체자 1,600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밝혔지만 범죄 경력이 없는 구금자의 집계는 언급하지 않아 지역 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There's still fear in minority communities about that relationship, and that has definitely decimated the great community relation that Nassau County Police Department had. 한편 뉴욕 시민 자유연맹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뉴욕 대법원에 나소 카운티 정부, 나소 카운티 경찰국, 패트릭 라이더 경찰국장을 상대로 협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소장에서 올해 초 아이스와 나소 카운티가 맺은 업무 공조 합의는 이민 및 국적법 제287조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협정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해를 가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3세 소녀에게 성적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포 카운티 교육청은 의혹이 불거진 웨이딩 리버 초등학교 교사에게 정직 처분과 학교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교사는 롱아일랜드의 프레데터 포처스가 주도한 잠복 수사 과정에서 생중계되던 영상 속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촬영한 해당 단체는 이 교사에게 13세 소녀로 가장한 미끼 계정으로 접근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이 교사는 소녀에게 성적인 행위를 가르치려 한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제라드 학군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도 관련 서한을 발송하며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LA 올림픽 개최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보스턴에서 열린 거리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2026년 월드컵 개최지도 빼앗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는 국제 스포츠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LA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IOC의 허락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6년 보스턴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도 도시가 불안하고 시장이 급진 좌파라며 필요하면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개최지를 옮기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에도 비슷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권 백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유럽인을 우대하고 수용 규모를 12만 5천 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식의 급진적인 난민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은 지원자들에게 미국의 역사와 가치, 문화규범 존중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대규모 이주나 포퓰리즘 정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유럽인들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난민 추천 권한을 유엔에서 미 대사관으로 이전하고 이민자가 많은 지역 사회의 난민 재정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방안이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익명의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용커스 MGM 엠파이어시티가 뉴욕시 카지노 경쟁에서 물러나면서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에 메트로폴리탄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MGM 측은 경쟁 구도와 수익 구조 변화로 인해 2억 3천만 달러 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퀸즈 플러싱의 시티필드 메트로폴리탄 파크, 브롱스의 발리스, 퀸즈 리조트 월드가 신규 카지노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최종 후보군으로 남게 됐습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3곳의 신규 카지노 면허를 부여할 예정인데 후보가 3곳뿐인 만큼 플러싱 카지노 개발 계획이 면허를 받을 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남은 후보가 3곳이라고 해서 3개의 면허가 모두 발급된다는 보장도 없고 심사 결과 단 한 곳도 면허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